네, 안녕하세요. 아이알 전문법인 마르키트의 박철순입니다. 자, 오늘 또 10월 7일 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은 또 어땠는지,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군들 또는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국내 증시는 양대 지수 모두 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해서 약 0.05% 정도 상승 흐름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0.86% 정도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를 좀 살펴보면요.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올라왔고요. 추가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증시에 강한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한국 증시도 다행히 미국과 마찬가지로 동반 상승을 했지만 아쉽게도 크게 오늘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장중에는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이 좀 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주도 그렇고요. 앞으로 당분간은 주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질 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고요. 변동성 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번 주에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성이 정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결렬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증시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스몰 딜에 대한 부분이라도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조금 더 상승세를 보일 확률이 더 높겠죠. 자, 그런데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지수에 베팅을 하는 상품들은 조금 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승과 하락 어느 쪽으로도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ETF 상품 중에 코스피 상승에 베팅하는 재료들이 있죠. 뭐 코덱스 200이라든지 코덱스 레버리지와 같은 상품들 또는 지수 반대로 베팅하는 코덱스 인버스와 같은 상품들이 있는데요. 지금 지수의 방향성을 짐작하기가 조금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수에 베팅하는 상품들은 일단 비중을 조금 축소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기업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실적 시즌에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실적을 확보하고 있는 그리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셔야 혹시라도 실적 시즌에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만한 리스크가 없는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목별로 편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악재가 나오는 기업들은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실적이 좋게 나오는 기업들은 급등까지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한 종목을 한번 볼게요. 오늘 넷마블이 실적 공시를 했습니다. 자, 넷마블이 실적 발표를 해줬는데요. 자, 오늘 전일 있었던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현재 마감 기준으로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약 4.81% 정도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장주에는 거의 뭐 10% 가까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넷마블이 지금 실적 발표를 했죠. 오늘 실적 발표를 하면서 매출이 6,198억 원 정도 전분기 대비해서 17.8%나 증가했다는 호재성 공시가 좀 나와주면서 역시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실적 시즌에는 실적 기대치가 높은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넷마블의 사례를 보더라도 역시나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실적이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별로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베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조금 시장 대비해서 강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을 좀 살펴볼게요. 자, 오늘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잘 갔고요. 그리고 조선주도 좀 나쁘지 않았습니다. 조선주와 자동차 하반기가 좀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특히나 조선주들 최근에 수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에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조선주들 여러분들 역시나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뭐 가장 최근에 가장 대장주 중에 하나였던 5G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가지 못했습니다. 낙폭을 좀 늘려왔고요. 자, 오히려 강세를 보였던 종목을 좀 보면요.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LBS 관련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카메라는요, 지금 앞으로도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5G와 마찬가지로. 자, 왜냐하면
AI 로봇이라든지 미래의 4차 산업 때 기대를 받고 있는 주목을 받고 있는 뭐 AI 로봇이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모든 제품들이요 다 카메라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는 카메라가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된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카메라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휴대폰 쪽에서도 상당한 매출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제품 같은 경우, 모바일 같은 경우는요, 이제 핸드폰에 예전에 카메라가 뭐 한 대밖에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세 대, 다섯 대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대를 팔았을 때 카메라 관련된 업종들의 실적이 과거 대비해서 몇 배가 뛰었다는 거죠. 그만큼 카메라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파워로직스를 비롯해서 뭐 파트론, 캠시스 등등등 여기 지금 정리해 놓은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 정도는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오늘 올랐던 것들을 보면 뭐 많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역시나 방금 말씀드렸던 조선 관련된 종목과 그리고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 앞으로 관심이 필요하고요. 5G 관련된 종목들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됩니다. 왜? 5G 관련된 산업은요, 이제 성장 초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G 관련된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오늘 지수는 좀 반등 흐름을 보여줬지만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시즌을 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달 10일부터 예정이 되어 있는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 결과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성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변동성 확대에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변동성 확대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면서 저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IR 전문법인 마르키티의 박철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